예, 반갑습니다. 자, 지수가 지금 장기가 아니고 중기 1차 그 저항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신고가 상태인데요. 지수는 이제 다우하고 나스닥은 전고점 라인까지 왔습니다만은 그 대표 종목군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 신고가 종목이 많이 나왔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이제 한 템포 누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단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을 겨냥해서는 어차피 미국도 그렇고 산타 랠리까지 지금 이어진다라고 지금 다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깊게 눌려주면 지난 10월처럼 이제 저점 매수고 단기적으로는 신규 매수는 지금부터는 약간 여러분들께서 조절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일단 특별한 이슈가 연말까지는 제가 봐서는 없어요. 특별하게. 예. 그 기업별 그 3분기 실적까지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개별 종목 이슈에 의해서 주가 흐름이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그제도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까지 일단 발표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달 정도 되게 되면 연말에는 금리, 지금까지는 금리 이슈였지 않습니까? 국채 금리가 계속 5%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10월 말까지 주가가 많이 밀렸었는데 지금은 국채 금리가 불과 이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4.4%까지 미탈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이슈가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12월 달 넘어가게 되면 아마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은 이제 경기 이슈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거든요. 경기 이슈. 그러면 3분기 대비해가지고 4분기가 미국 같은 경우는 3분기 워낙에 좋게 나왔으니까 4분기는 경기가 좀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종목과 업종도 좀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좀 강한데 물론 재료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가 다소 약간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또 경기 둔화 시에는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섹터 종목군들이 경기 방어주들이 좀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우리 시장도. 지수하고 이제 지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항 국면인데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수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그 단기 이제 변곡점이죠, 지수가. 이제 제가 특정 기업을 이제 언급한 게 아니고 그 포스코피쳔이라든지 그 2차 전지가 10월 말에 저점 찍고 나서 원래는 제일 먼저 V자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또 반등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대표 종목군들이 그 플랫폼 패턴을 이제 만들고 갑니다. 박스권이죠, 박스권. 2주 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는 지금 2,500선까지 왔는데 이들 종목군들 왜 그래? 이들 종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개별주, 소형주 같은 경우는 또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못 오른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소외감을 또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공개 방송에서 하다 보면 그런 또 이제 문의를 종종 많이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시황 설명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고 그 상반기 때도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저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하고는 제가 같이 일시적으로 좀 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같이 랠리가 나올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그동안 쭉 드려왔어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시는 분도 많이 계셔가지고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그 S&P 500 기준 했을 때 10년 평균 PER이 한 17.5배, 한 18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제 고점 찍었을 때 그 당시에는 20배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7월 달, 8월 달 고점이었을 때는 S&P 500 지수가 상당히 고평가 영역에 있었다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PBR도 S&P 500 같은 경우는 4배입니다, 4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우리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기준 했을 때, 지난 그 10월 말 종합지수가 2,300을 살짝 이탈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1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런 저평가 국면이다. PBR 기준 했을 때. 그때가 0.80이거든요.
근데 S&P 500은 지금 4배입니다. 근데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기술주 같은 경우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엄 가치를 높게 쳐주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통상적으로 그 한 12배 정도에서 13배 정도 올라가게 되면 PER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가 항상 고점입니다. 근데 PBR 기준으로 했을 때는 3년, 지금은 0.90이에요. 0.91, 0.92. 지난달에 0.80이었는데, 근데 10년 평균은 한 1. 한 1, 2배 정도? 3년 평균, PBR 기준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PBR 기준 했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연말까지 한 2,600 이상 갈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좀 눌림 준다 하더라도. 그 정도 3년 평균 PBR이 1.023배 정도 됐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국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푸대접 받는 거죠. 이 시장 파이가 좀 작다는 얘기, 좁다는 얘기죠. 그 종합지수가 만약에 지금 12배 가면 전체적으로 이제 고평가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7배, 뭐 18배 이상 돼도. 그러니까 빠지면은 S&P 같은 경우는 우리 코스피 지수 고평가 영역인 12배, 13배 정도 바닥이고 우리는 반대로 그 정도 올라가면 또 이제 고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그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가 어제 날짜 기준 했을 때 480조 원이죠. 우선주 포함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95조 원. 지금 하이닉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서로 지금 한 5조 원에서 한 10조 원 내에서 내가 2등이야. 네가 2등이야. 막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말 드렸을 때 만약 하이닉스가 LG 에너지 솔루션 시총을 따라잡는다. 얘가 이제 하이닉스 2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는 반도체가 더 강해집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인식이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아직까지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에 좀 반등 나고 지금 횡보 중입니다만은 103조 원을 기록하면서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종목만 합하면 반도체가 575조 원이에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의 28.7%입니다. 거의 29%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뭐, 포스코 홀딩스 포함해가지고, 요 메이저 6개 종목만, 거래소 기준했을 때 금양은 뺐습니다. 합하면은 247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9월 7일 날인가 9월 8일 날 그때부터 시장이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2차 전지 전체 시가총액이 제 기억에 한 305조 원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려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60조 원 정도 이쪽은 시총이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반도체 대표 종목군들은 여기서는 한 25조 원 정도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한 60조 원 정도 시총이 감소를 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도 보면 시가총액 자체가 어제 날짜 기준했을 때 247조, 575조. 그러면, 두 종목 합하면 한 800조가 넘죠. 820조 됩니다. 그죠? 근데 전체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 가까이, 41% 되나요? 코스피 시총이 어제 기준 했을 때 2033조거든요. 2033조. 그러면은 반도체, 예를 들어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대표주, 요 8개 종목이 현재 기준에서 10%만 주가가 올라가려면 80조 원이 증가해버리죠. 시총 자체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그날 코스피 지수가 뭐 당일날 5% 넘게 오르면서 100% 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명목 GDP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코스피 작년에서 한 2,000조 좀 넘으니까 네, 통상적으로 PE 한 12배 하게 되면 한 2,200~300조 정도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그때가 이제 고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들 종목군들이 둘 다 같이 움직여버리면 전체 코스피가 이제 바로 고평가 영역에 접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전체. 대한민국 코스피는 이제 고평가야. 그러니까 다른 종목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겠죠. 그죠? 네.
그럼 이들 종목들이 움직이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계속 이제 뭐 고성장을 좀 유지하다든지. 왜? 명목 GDP 대비해 가지고 최소 그래도 이제 높게 가게 되면 시가총액이 한 120% 이상까지 갈 수 있으니까 20, 30%까지는. 근데 우리 경제 성장이 좀 정체 국면이다. 뭐 성장률이 좀 낮다 그러면 코스피 전체 지수도 그 범주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 이들 기업들이 그럼 상황이 좀 틀려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 가지고 뭐 업종별로 뭐 PER, PBR,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재단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뭐 PER, PBR뿐만이 아니고 뭐 명목 GDP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고 코스피가 뭐 코스닥은 어느 정도 되고 예. 예, 그렇게 이제 계산해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같이 움직여 버리면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전체 지수 자체가 이제 고평가 영역에 도달하기 때문에 예. 외인들은 뭐 차익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밸런스를 좀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부터 보면 지금 이 세 종목의 빅3, 시총 빅3 이 세 종목만 주가 추이를 보시면 1월부터입니다. 1월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는 그죠? 예. 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살짝 올랐다가 이제 안 빠지면 횡보입니다. 예, 1월 달에 지수가 이제 곧 저점 찍고 이제 그 당시에도 막 올라왔지 않습니까? 일자 같이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뭐 삼정 같은 경우는 저점까지 밀고 이제 행보. 그때 이제 에너지 솔루션은 더 올라가 버리죠. 살짝 늘림 주게 되면 또 이쪽에서 올려버리고.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시적 반등 나왔을 때 올렸다가 이번에 변곡점이 어디였습니까? 8월 달이었죠. 8월 달. 예, 요때 8월 달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 밀고 9월 달에 뚝 떨어지니까 반대로 하이닉스는 계속 올라가고 안 빠지고 삼정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가는 추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하고 다음 달 또 이제 그 연말 배당 개정해가지고 지금 기관들 특히 이제 금융투자에서 많이 매수하잖아요. 그 현재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분 그 비중이 보유 비중이 지금 50% 넘거든요.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5% 안팎일 거예요. 그럼 그네들 입장에서는 배당도 나오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주가가 여기서 한 10%만 올라가게 되면 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지금 지분을 외인들이 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쪽에서 큰 수익이 나겠습니까? 네? 예. 여기서 만약 5%만 올라간다. 두 종목 다 절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575조 원에서 외인들은 57조 원이 올라가잖아요. 시총이. 그 외국인들 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25조가 그냥 수익돼 버리죠. 근데 이제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5% 안팎이니까 10% 올라가도 뭐 10조 원에서 이제 5조 원도 안 되니까 한 몇천억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는 뭐 배당도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번에 노이즈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3대라고 이제 하이닉스를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또 강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2차 전지가 또 이제 움직이려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미국도 그래요. 지난주까지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인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신고가 나왔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누르죠. 그죠? 네, 테슬라도 지금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지금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도체가 더 가주길 바라실 거고, 제가 보건대는. 근데 반도체가 좀 눌러준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가 좀 수급들이 들어오겠죠. 지금도 저점이니까. 안 그러면은 뭐 상반기 일시적으로 이제 같이 움직였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또 뭐가 들어와야 된다 그랬습니까? 제가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수급.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이 들어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말에 더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만은 고객 예탁금이 지난 그 7월 달 같은 경우는 예탁금 자체가 58조 원까지 늘었었거든요. 58조. 근데 이번에 지난 10월 달에 45조까지 감소했다가 지금 한 3조 원 정도 늘었습니다. 예탁금이 크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7월 달 고점 대비해가지고 예탁금도 지금 거의 10조 원 가까이가 줄어 있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신용이 늘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신용이 늘 때 주가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신용 같은 경우도 이번 하락장에서 한 4조 원 정도 감소했다가 1차 10월 말에 저점 찍고 나서 지금 약간 이제 쌍바닥 패턴 보여주죠. 신용이 이렇게 늘어줘야 됩니다. 신용이 늘어줄 때 그때 이제 또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신용 같은 경우도 뭐 21조 원 가까이 됐다가 지금 17조니까 4조 원 가까이 줄었죠. 예탁금도 고점 대비 한 10조 원 가까이 줄었어요. 예. 근데 유동성도 지금 상반기 고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부족하잖아요. 근데 또 지금 반도체가 또 시장을 미국도 아직은 주도하고 있고 우리 시장도 이제 어제 오늘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 주도를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수급이 이쪽으로 지금 이동을 못 하는 거고 더군다나 또 뭐가 있었냐면 이번 주에는 자, 그 에코프로 머티가 신규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7일 날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이날 그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이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수는 좀 올랐는데 전체 거래대금 자체는 크게 증가를 안 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 현재 메이저가 매수하고 있는 메이저는 누굽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죠. 이제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말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 12월 배당 낙일 전일까지는 계속 매수합니다. 계속 매수를 합니다. 제가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하는 종목군들 제가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드렸었는데 그들 종목군들이 이제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는 뭐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종목군들은 찌글찌글한 거예요. 거래대금 자체가 크게 안 터지니까. 지금 코스피가 8조 1,000억입니다. 금요일 날. 이날은 이제 8조 원을 살짝 넘겼었어요. 근데 이날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상장하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소위 말하면 타짜들은 다 일로 붙어버린 거예요. 이날 하루에 거래대금이 2조 거의 한 2천억이 나와버립니다. 전체 거래대금 비중 대비해가지고 코스피 27%를 이쪽에서 흡수해버리죠. 안 그래도 지금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없어가지고 찌글찌글한데 1차 반등 이후에 수급 블랙홀도 만들어버리죠. 이게 언제 그랬었어요? 제가 7월 달에 여러분들 요 시간에 2차 전지 고점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제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가 전체 코스닥과 코스피에 전체 거래대금 대비해 가지고 뭐 많게는 30%까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막 그쪽으로만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은 다 밀어버리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막 그랬었어요. 이 어떤 특정 종목이 그게 뭐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전체 거래 대금 대비 20%가 넘어버리면 그쪽으로 자금이 쏠려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기간, 그 시기까지는 다른 종목군들이 아마도 좀 둔하게 움직입니다. 이쪽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쏠리니까 이게 유동성이 막 풍부한 데는 상관없어요.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거래 대금 자체가 거의 연중 바닥권이잖아요.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쪽으로 쏠려버리니까 다른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때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그나마 이제 거래대금이 14%밖에 차지 안 한 거예요. 오전에 바로 상한가를 쐈죠. 월요일 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상한가 들어갔습니다만은 예, 장중에 막 흔들다가 막 들어갔잖아요. 또 거래대금 터지면서 한 20%.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는 이제 약간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예. 거의 한 2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4조 원이잖아요. 에코프로는 20조잖아요. 근데 머티 같은 경우는 지금 7조 원이 좀 안 될걸요? 7조 원? 전후. 근데 처음에 상장할 때는 시총이 3조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해먹기 좋은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유동 자금이 없는 가운데서 시총이 에코프로 BM도 많이 밀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코스닥 시총 1위잖아요. 에코프로도 많이 밀었습니다만은 시총 2위고
이 두 종목은 시총이 지금 20조가 넘어. 근데 머티 같은 경우는 상장할 때 시총이 3조 원에서 지금도 이제 더블 올랐습니다. 7조 원밖에 안 되잖아. 값이 없잖아요. 주가 움직이기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겠죠. 우선적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BM 사고 싶고 포스코 피처 사고 싶어도 우선 이쪽에서 먼저 수급이 지금 크게 움직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논리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지금 기존의 선발 기업이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박스권 행보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어떻게 또 움직이냐면 그 순환매 장세라고 아까 제가 그런 말 드렸었는데 소위 얘기하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우기. 예. 종목별 업종별 키 맞추기 장세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크게 이제 10월 달에 급하게 하락이 나오고 나면 사람들 시장 투자들의 인식이 좀 바뀝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낙폭이 진짜 심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또 막 들어와요. 그 중간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또 노이즈 여러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허다못해 뭐 외국계 증권사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주가 이제 반토막 목표가 내보내고 막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라든지 뭐 기관도 마찬가지 다른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좀 꺼려한다는 얘기죠 아직은.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 보니까는 주가가 막 10월 달에 같이 급락 나오면서 그동안 안 그래도 많이 빠졌었는데 처절하게 막 빠져버렸어. 근데 실적 보니까 나쁘지도 않네. 그게 막 게임주가 그랬었고 최근에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V자 반등 나오잖아요. 그쪽으로 또 수급이 또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건설 업종 같은 경우도 그 11월 달에 21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1%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들 보니까는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예, 그게 이제 뭐 때문에 그래요? 환율 때문에 그러죠, 환율. 원달러 환율이 급락이 나오니까 워낙 강세가 되다 보니까 건설이나 기계 장비, 그 다음에 뭐 조선이라든지 안 그래도 이제 그동안 조정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가 되다 보니까 또 그쪽 섹터가 또 수혜주가 되잖아, 우선적으로. 뭐 항공도 마찬가지고. 그쪽으로 또 자금을 쏠려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어떻습니까? 예, 박스권 행보를 하는 거죠. 잠깐 차트 보시면 그 포스코 예, 피처 같은 경우가 그다음 이 친구들은 또 1차 급락 이후에 가장 먼저 올라왔잖아요. 상한가를 싸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쏘고 나면 보통 한 1, 2주 정도 이렇게 눌림 주고 재차 이렇게 움직이다는데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네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딱 거래 터지고 나서 일단 바닥 주고 나서 21선 안 깨고 여기서 거래 터지면서 먼저 올라왔으니까 좀 에너지를 다시 한번 또 그 충족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한 1, 2주 정도 이렇게 행보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예.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따 이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수급주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이제 금융투자가 연말까지 계속 매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 보면은 벌써 이제 좀 세팅이 많이 들어와 있죠. 아직은 뭐 큰 물량 아닙니다만은. 예.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 보시면은 사실은 그 11월 초부터, 10월 말부터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 세팅이 들어옵니다. 거의 뭐 한 달 동안 큰 물량 아니더라도 몇십만 주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매입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뭐 카카오라든지 이들 종목군들 보게 되면 금융투자가 저점에서 먼저 이렇게 세팅을 미리 해놨었어요. 예, 수급적으로 뭐 최근에도 들어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단계를 거치면서 기술적으로 뭐 지금처럼 플랫폼을 만들고 아까 뭐 포스코 피처,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매물 소화하게 되면 예,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약간 지금 찌글찌글한데 오늘 봐서는 지금 그 반도체가 좀 찌글찌글하면서 제약적으로 지금 수급이 조금 이동하는데 안 그러면 조금 더 뭐 다음 주까지 뭐 박스권 행보를 한다든지 뭘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난 10월 달에 저점이 나왔다니 왜 그래요? 그때 이제 2차 전지가 저점이 나오면 지수가 저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종목도 이게 또 중요합니다. 051-910.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군 중에서 아까 이제 시총이 비교적 큰 메이저 6종목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삼성 SDI하고 LG 화학이 있었잖아요. 그죠? SDI, LG 화학. 얘네들이 먼저 많이 밀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뭐 포스코 그룹주보다도 아니면 에코 그룹주보다도 LG 화학이 먼저 무너졌고 그다음에 더 많이 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10월 달에도 어떤 말 드렸었냐면 조금 더 이제 벗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이 먼저 밀렸던 LG 화학이 됐던 아니면 006, 400 삼성 SDI가 됐던 이 친구들이 먼저 저점이 나와야 그 다음에 다른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바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런 말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 종목군들 지금 보게 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저점까지 밀었다가 재차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지난주부터 아직 가파른 상승은 나오지는 않고 있으나 이 두 종목은 그래도 5일선을 안 깨고 2주 동안 우상향 기조를 지금 그려나가고 있거든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 LG화학 같은 오늘 아침에도 얘는 지금 60일선 장악했죠. 60일선. 그죠? 그래서 이들 종목을 보더라도 제가 보건대는 지금 현재 그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뭐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뭐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마찬가지. 예. 현재 구간에서 더 빼지는 않고 뭐 다음 주에 다른 뭐 섹터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오면 아니면 에코프로 머티 쪽에서 나온다 그러면 왜 지금은 또 이들 종목군들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전략이 또 나오잖아요. 예, 반도체 이제 수급 쏠림 현상 완화 요게 저는 이제 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전고점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매물 소화를 해야 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 1월달 저점 대비해가지고 고점이 85%가 주가가 랠리가 나왔습니다. 하이닉스가 1월 저점 대비해서 거의 85%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죠. 시총이 낮은 종목도 아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5% 올라왔거든요. 삼정 같은 경우는 더 좀 자리가 있을 수 있는데 연말까지 보게 되면 아무튼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약간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에서 약간 수급 쏠림 현상이 완화돼서 뭐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고객탁금 거래대금 증가도 요게 아마도 뭐 다음 달 가게 되면 이미 이제 10월 달하고 지금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바닥은 하긴 했기 때문에 예탁금도 그렇고 신용융자도 이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뭐 수급도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지금 보니까는 오늘도 보니까 어제 오늘 보니까는 단타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 오늘부터는. 네, 그래서 지금 분봉을 보니까 이게 좀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물량이 아닌 것 같고 어제부터 들어온 물량은 좀 단기적인 자금 성격의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수급이 조금 이제 좀 완화되면 기존의 대장주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반기처럼 7월 달처럼 2차 전지가 V자 급등 나오고 막 그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때는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뭐 묻지마 매수 자금, 뭐 포모 자금, 막 그러면서 수급이 일시적으로 쏠리면서 사상 최대 거래를 만들고 꺾인 거 아니겠어요? 그때처럼 지금 안 움직입니다. 이제는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면서 그다음에 성장성을 반영하면서 약간 느리더라도 계단형으로 우상승 행진을 그려 나갈 것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상반기처럼 또 막 가파르게 또 생각하고 막 들어가셔가지고 하신 분들은 좀 답답하시겠죠. 그런 생각하에 매수를 했는데 그래서 조절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지금은 다른 쪽도 많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아직 뭐 제대로 된 반등 매수까지 안 올라왔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좀 추가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 이게 지금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지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향 부분으로 넘어가세요. 자,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우기 장세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주식과 채권이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하고 환율, 유가.
지난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반대적인 현상이 나오죠. 환율, 금리 떨어지고 여기 이제 다음 달 되면은 이제 이 금리 이슈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이슈로 넘어가는데 자 아무튼 자 기술적으로 지금 보시면 요건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코스피가 올해 이제 7월 달 고점이죠. 종합지수 이때 2,650 라인 정도. 그 추세의 상단, 이 세 번째 맞이하는 저항 구간이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약간 시장이 좀 찌글찌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자리고, 반대로 이제 환율하고 지금 반대죠. 저점 찍고, 예, 원달러 환율 제가 여기서 이제 저점 지난달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딱 맥점 찍고 얘는 지금 반등 구간이라는 얘기죠.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1,300원 위에서 논다. 뭐 이번 달 말까지. 그러면은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미국 같은 경우 직전 고점 오른쪽 어깨까지 왔으니까 좀 더 슈팅에 나올 수 있는데 환율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등이 1,320원, 10원 위로 올라서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좀 횡보할 수 있어요. 안 밀리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뭐 신규 매수로 무리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이야 좀 가져가시면 되고 다음 달까지. 네, 그건 아주 애매한 그런 구간이에요. 애매한 구간.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 미국도.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무거운 주식을 뭐 열흘 동안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엔비디아, 그다음에 테슬라 빼고, 그다음에 뭐 메타라든지 그들 종목군들을 거의 한 3주 가까이 막 끌어올린 것은 엄청난 자금이 유입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뭐 한번 누른다 하더라도 깊게 누르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런 위치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조절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선물 한 4만 계약 좀 넘게 어제까지 매수를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네들도 이제 약간 지수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총알이 좀 비축돼 있다는 얘기죠. 좀 깊게 눌러준다 그러면은 뭐 매수 땡큐인데 여기서 안 누르고 막 찌글찌글해 다음 달까지. 예, 그럼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지수상은 좀 이런 상황이고, 근데 종목별 지금 장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목별 장세. 가급적이면 낙폭이 강한 종목군들, 예, 그런 종목군들. 특히 이제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기관 쪽에서도 그네들이 매수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21일까지에,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이번 달에 주요 지수별 올라온 폭을 지금 보시면요. 지금 소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소외감을 느끼실 겁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코스피는 대형주가 지금 10.6% 올라왔고 소형주는 반밖에 못 올라왔어요. 5%. 중형주가 이제 7.9%. 그러니까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2배 이상 넘게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개 방송하게 되면 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수는 지금 뭐 V자로 올라왔는데 내 종목은 소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안 올랐으니까 소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이번 장세에서.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대형주가 13.6%, 중형주 10%, 소형주가 8%예요. 대형주를 먼저 올려야 되겠죠. 왜? 이번 장세는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올린 그런 구간이니까 뭐 그 친구들이 뭐 소형주 사가지고 먼저 올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소형주 산다 해가지고 지수 올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대형주가 먼저 올라간 것이고 또 대형주를 또 먼저 올려야 그래야 양시장 다 바닥을 확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사람 심리가 지난달까지는 계속 빠지니까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냥 주춤하는 거예요. 매수를 못하고 또 손절해버리고 저점 깨버리면 일단 바닥을 확인해버리면 예,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매수할 때는 거기에 바닥이니까 직전 저점 깨면 그냥 손절해버리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대형주를 먼저 올리고 바닥을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이 좀 바뀌는 거죠. 아하, 이제는 매수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연말에. 그 다음에 지금 돌아가면서 움직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대형주가 움직였습니다. 사실 러시아 2000 지수, 중소형 개별주도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소형주도 이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은 순환매 장세고 수급이 이제 아까 이런 식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일단 그대로 홀딩에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아직 뭐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뭐 12월 달에 시행을 할지 모르겠어요. 뭐 다음 주라도 하면 좋은데 그 양도세 규제 완화 정책을 좀 완화를 좀 해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소형주 같은 경우는 대주주들 물량이 연말에 12월까지 계속 출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또 반등 나온다 그러면 종목군데 어떤 재료가 나오면 소형주가 반등 나왔다가 또 이권이 나오고 반등 나오면 이권이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뭐 그런 물량도 많이 있겠죠. 근데 현재 이 시점에서 정부에서 뭐 그게 20억이 됐던 한도 증액을 뭐 50억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기존에 10억에서 만약에 뭐 다음 주라도 양도세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해주면 소형주가 또 이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형주가. 그러면 또 시장의 변화도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보면 지금 소형주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내년 되면은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되는데 500억.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초반이거든요. 그다음 영업이익률이 한 40% 넘게 나오고. 근데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수급이 안 들어와요. 수급이. 그런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대신에 대주주 지분이 많잖아. 그런 알짜배기 회사니까. 물건 팔아가지고 40% 50% 남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코스닥에서도. 근데 이제 좀 근데 그런 종목군들은 또 큰손 개인들이 또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일시적으로 좀 줄이는 거죠. 양도세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 좀 양도세 규제 완화를 해주면 또 소형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구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좀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문제 없는 기업들도 소형주이지만 예,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또 지금 어떤 변화가 나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반도체 쪽으로 쏠렸다가 에코프로 머티 쪽으로 또 자금 쏠리고 유동성은 좀 고객 탁감하고 신용 없는 가운데서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요 그림 먼저 다시 한번 보죠. 원달러 환율이 제 예상대로 1360원 여기서 고점 찍고 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장기 로그 차트, 달러 인덱스 장기 로그 차트 다 보여드렸습니다. 딱 거기서 고점 나왔죠. 거기서 이제 급락이 나와버렸어요. 자, 환율이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항공주가 올라가고, 원화 강세, 그 다음에 해운주가 좀 올라오고, 조선주가 올라오고, 철강주가 올라오고, 건설주가 올라오죠. 조선주 같은 경우도 그동안 좀 조정이 나왔다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원화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년까지 본다 그러면은 뭐 1,300원도 깨겠죠. 그러면 유럽의 선주 입장에서는 발주를 좀 하게 되면 나중에는 더 높은 가격을 주고 환율 때문에 원화 강세 전환되게 되면 발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원화가 다시 뭐 약세 전환될 리는 없어요. 제가 보건대는. 예. 이제 원화 강세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 내후년까지 가게 되면 그러니까 발주를 미리 선주문을 해버리는 거야. 환율 원화 강세 전환되기 전에. 그럼 막 수주가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같은 경우도 상반기까지 원자재가 이제 많이 오르는 가운데서 지금 이제 물가가 많이 안정이 됐지 않습니까? 하반기 들어서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원화까지 약세되다 보니까 그만큼 수입하는 물건 가격이 높아질 거, 비싸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해외 수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강시한데 뭐 사우디라든지 중동 국가 아니면 다른 뭐 유럽 국가에서도 미리 발주를 넣어버리죠, 미리.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일시적 이런 구간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자,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보시면 그동안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가 주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전자가 이제 반도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이 주도를 했는데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보니까 의료 정밀이 가장 많이 올랐네. 13.9% 올랐고. 요건 이제 물론 이제 K시댁 때문에 그런데 의료용이 가장 많이 올랐고, 기계도 13% 올랐어요. 기계 업종도. 기계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전기전자보다 더 많이 올랐네요. 건설이 보니까 상반기 때는 건설은 무슨 뭐 오르지도 않았죠. 계속 그냥 흘러다니기만 했지 않습니까? 건설 업종도 지금 11.6% 올랐어요.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저점에서 지금 50%,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나머지 뭐 서비스업 정도 마찬가지고 철강도 보니까는 10% 올랐네요. 화학업종 그렇게 하고 밀더니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11% 올랐어요. 뭐 섬유은 지금 그렇고 그다음에 하락한 업종이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보험업종이죠.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 금리가 꺾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한 4% 가까이 미는 겁니다. 뭔가 지금 시장이 좀 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반도체보다 상반기 때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던 그런 업종이 전기전자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 뭔가 시장의 인식이 좀 바뀌는 그런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환율이 급락이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쏠린 거예요. 이쪽으로도. 그래서 아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런 또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수급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 수급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면 그 시장에 맞게 적정하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사해가지고 뭐 단기든 중기든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어느 한 섹터에만 열중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지금 10월 말에 급락하고 나서 국채금리 고점 찍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미국의 이제 연준의 이제 긴축이 종료된다는 기대감 그리고 유가도 밀리고 뭔가 큰 변화가 지금 막 나온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시겠죠. 시장이. 예. 저 엄청난 큰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 제가 봐서는. 이게 이제 언제 우리 또 일반인들은 언제 아냐면 내년 또한 연초 가봐야 이제 그때 압니다. 예. 바로 그냥 알게 되면은 다들 수익 나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지금 변화가 나오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적절하게 시장의 이런 변화를 아시고 예, 그 종목별 포트도 잘 구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제가 아카데미 저녁에 하는데요. 아카데미 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좀 깊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변화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그래야 이제 12월 달하고 내년 시장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도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제가 4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업황 분석, 시황 분석, 그다음에 종목까지 제가 딱 찍어 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환율이 이렇게 원화 약세 전환될 때는 건설도 밀리고 철강도 밀리고 운수장비도 찌글찌글 기계도 찌글찌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또 밀어버리고 환율이 여기서 이제 뚝 꺾여버리니까 건설이 원래 이제 원화 가치가 상승할 때는 가장 수혜 업종이 건설입니다. 건설. 그다음에 철강금속, 그다음에 운수장비. 아까 조선이라든지 기계 쪽이죠. 얘네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더 깊게 얘기를 못 합니다만은 아카데미에서 제가 다 설명드릴 겁니다. 중국과 일본과 그다음에 대한민국 경쟁 국가잖아요. 그다음에 경쟁 기업들이 많고 뭐 철강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화학도 마찬가지고 뭐 신일본 제철하고 우리나라 뭐 포스코 경쟁기업, 현대제철 경쟁기업, 뭐 중국도 마찬가지. 엔화가 제가 봐서 지금 고점이 나왔거든요. 엔화가. 니케이 같은 경우도 지금 15년 동안 올랐어요, 주가가. 사실 15년이 아니고 아베노믹스 2012년도 이후에 지금 12년 동안 거의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에 엄청 큰 변화가 지금 나타날 거예요. 내년 1, 2월 정도 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께서 일단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으로 보시면, 요거는 이제 금융투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금융투자는 배당 겨냥해가지고 11월부터 12월까지 배당 나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보게 되면 금융투자가 코스피에서만 3조 4천억, 그 다음에 19년도 5조, 뭐 3조 7천억, 작년 같은 경우도 3조 5천억을 매수했죠. 재작년은 거의 뭐 5조 원 가까이. 그러니까 5년 동안 기간, 특히 이제 금융투자에서 2달 동안 코스피에서 매수한 금액이 최소 3조 5천억입니다. 지금 금융투자가 얼마까지 매수했냐면, 어제까지인가요? 자, 지금 기간 쪽에서 요 수급 잠깐 보시면요.
어제까지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3조 원 초반 정도 매수했어요. 이 중에서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삼전 하이닉스가 거의 70%예요. 다른 쪽에서 한 5천억 정도 매수했고.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이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외인들은 편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간이 중요한데 기간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기간 합산하게 되면 2조 5,400억을 매수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금융투자가 전체 기관이 매수한 금액보다 더 많이 매수했죠. 그러니까 다른 기관 쪽 매수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2조 7천억 매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융투자만 매수했고 오히려 다른 기관 쪽은 매도를 한 겁니다. 금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 8천억 정도 매수했고요. 하이닉스 좀 매도했는데 그러면은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하는데 금융투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삼성전자는 8천억 매수하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1,500억을 매도했어요. 그럼 다른 쪽에서 3조 1,500억을 지금 매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융투자가. 개인 투자분들께서 다 이제 매도만 했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2조 7천억 정도 매수했으니까 금융투자가 올해도 그러니까 평균 제가 계산기를 계산해 보니까 5년 평균을 봤을 때 4조 원 정도 좀 매수를 하지 않겠느냐. 4조 원 정도. 그러면 다음 달까지도 한 1조 원, 뭐 1조 5천억 정도 뭐 추가적인 매수 자금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매수 자금은 이제 배당락일 끝나고 나면 한 2, 3일 만에 다 물량을 투여해버립니다. 그러면 지수를 딱 밀어버리죠.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금융투자에서 매수한 종목군들은 더디다 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올라갈 수도 없겠죠. 더군다나 이제 외인까지 같이 매수를 해주면 더 좋고. 그런 종목군들이 아까 이제 뭐 제가 봐서는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카카오. 이번에 보니까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카카오도 저점에서 저점 깨고 나서 이번에 지금 V자 급등이 나오면서 30% 넘게 지금 올랐는데요. 수급을 보시면은 금융투자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 뭐 외인들도 많이 매수했습니다만은, 금융투자에서 미리 이제 세팅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제법 올라왔죠, 이번에. 그러네요. 저점 찍고 나서 17,000원에서 지금 뭐 이격 같은 50% 넘게 올라왔는데, 주가가. 여기 수급 보시면은 아래에서 금융투자에서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외인들도 많이 매수했네요. 그죠? 미리 그냥 금융투자는 10월 말부터 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거기다 이제 외인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급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외국인하고 지금 기관 쪽에, 특히 이제 금융투자에서 11월 달은 쌍끌이 매수를 하더라.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진다?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고요. 자, 이제 전체 정리 들어갑니다. 오늘 제 아카데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준기, 이번 상승 1차 상승의 저항 구간이고 한전의 지지 구간이다. 변곡점 지지했기 때문에 신규로 여러분들께서 좀 무리하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대신에 눌림목, 눌러준다 그러면, 많이 눌러준다 그러면 많이 매수하시면 되고, 적게 눌러준다 그러면 적게 매수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하고 종목군들은 금융투자에서 좀 매수해주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말드렸던 뭐 포스코 피처엠도 지금 제법 좀 매수를 많이 지금 해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쪽도. 좀 가려가면서 여러분들께 수급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원화 가치 상승 수혜주. 물론 이번에 이제 한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워낙 강세가 되고, 그저께였어요. 그저께 장중에 1284원까지 찍었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달하고 다음 달 초까지는 현재 구간에서 더 급한 반등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다시 한번 또 1280원을 깨고 내려쓰지는 않습니다. 좀 박스권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러면 이제 원화 가치 상승 수혜주도 그 기간 동안은 좀 지그재그 패턴 만들겠죠. 만약에 이제 1280원까지 깨버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원화 가치 상승 수혜주들이 더 움직입니다. 그래서 환율을 여러분께 잘 보시고요. 계속 제가 이제 뭐 10월부터 말씀드립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그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게 되면 PBR 기준으로 했을 때는 0.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년 평균 PBR이 1.02, 03배 되거든요. 그 정도면은 종합지수가 한 2,600에서 한 2,650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12월까지 본다 그러면 결국은 지수가 2,600을 좀 넘어서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저항 구간에서 혹여라도 한번 깊게 눌러준다 그러면 그때 겁먹지 마시고 10월 달에 2,300 깰 때도 우리 한 주도 매도 안 하고 지금 버텨왔는데 뭘 겁먹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때 매수 안 하신 분들은 깊게 눌러주면 오히려 다시 또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강하게 매수 들어가시면 되죠. 근데 깊게 안 누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저항이니까 좀 비중과 타이밍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업종은 요거는 제가 이따 오후 방송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